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청약 경쟁률 폭발이다. 로또 분양이다. 지금 분양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지금 분양 받을 때냐? 아니면 언제 받아야 되냐? 아니 라이트하우스는 분양도 받지 말고 집 매매도 하지 말고 전세도 살지 말고 다 하지 말래요. 월세 난민 되라고 하는 건가요? 근데 전세 살지 말라는 거는 영상 제목만 그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 받을 때냐? 이런 거 보면은 7억 과천 로또 2만 명 몰렸다. 물론 과천 같은 경우는 분양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평당가가 뭐 한 5천 막 이렇게 하는데 2,600, 2,400 뭐 이렇게 예전에 지정타에 나오니까 그 정도면 로또라고 할 만하죠. 그런데 평당가가 막 4천 막 이렇게 나가는 데가 로또라고, 그냥 시세가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를 로또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런 로또는 꽝이죠. 로또 사는 심정이다. 지금 당장 분양 받아라. 특별히 과천이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서초도 그랬었고 여기저기 다 나왔었죠. 그래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금도 다 뭐라 그래요? 청약은 안전자산. 모든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청약이라고 다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청약 가격이 싸냐? 3, 4년 전만 봐도 지금 분양 가격 대비해서 시세가 더 높았어요. 3, 4년간 급등했다는 거는 그만큼 거품 쌓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먼저 그거 했었죠. 부동산 버핏지수. 기사에도 나오고 요즘에 하시는 분들 많은데 GDP가 소득이죠. 그리고 시가총액. 이것이 가격인데 이것이 이렇게 급증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소득 대비 가격이 급증했다는 거니까 최근 몇 년간의 가격 급증은 거품이라는 거죠. 그 거품이 있는데 분양가가 지금 뭐 요쯤에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원래 가격은 요 정도가 돼야 되니까 거품인 거죠. 그런데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약을 받아라. 특히 청약받는 사람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더 좋죠. 돈은 꾸준히 갚아주는데 은행한테는 갭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떨어질 때까지도 못 판다. 그리고 실거주 요건, 전매 제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청약 엄청나게 추천하죠. 자,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 공급 부족으로 계속 오른다. 공급 부족 여전. 자, 예전에 더 오른다. 공급 부족만으로 집값이 오를 거였으면은 예전에 MB 정부 때 집값은 지금보다 더 폭등을 했어야 되죠. 왜? 그때가 입주가 제일 적었으니까. 리먼 타격 맞고 2009년, 2010년 입주가 제일 적었어요. 그때는 왜 공급 부족 이야기 안 하냐? 그때는 입주도 적은데 보금자리 택지지구 한다고 멸실도 늘렸죠. 그럼 그때 집값이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니고 지금은 맞다. 지금은 그때보다 공급도 많고 이미 지어진 단지들도 많고 서울 인구수는 줄었고 가구만 분화하고 있을 뿐인데 공급 부족이니까 빨리 집을 사든가 청약을 하든가 해라. 이런 얘기로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전청약 민간의 확대 도입. 24년까지 사전청약이 10만 1,000호입니다. 특히 공급 제일 많을 때가 최근에는 18년, 19년 이때가 제일 많았죠. 자, 그래서 원래 현 사전청약에다가 3080 플러스 이런 거 있었는데 뭘 더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를 들여서 10만 1,000호를 공급하겠다. 즉 사전청약이 여기서 10만 1,000호 늘었으니까 거의 3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늘어난다. 다만 주의하실 점, 민간 공공택지 신규 요거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다. 요거는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신규 택지 공급 방안, 여기다가 신규 택지 공급이 또 나왔어요. 이것도 3기 신도시급. 자, 신도시 규모 2개나 나왔죠. 의왕, 군포, 안산. 의왕, 군포, 안산에 들어온다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의왕에서 GTX 들어온다고 오른대요.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놓고서 GTX는 만능이에요. 나중에 GTX 진짜 들어왔을 때 얼마나 이용하나 봅시다. 지금 동탄에 GTX 노선으로 똑같이 쓰고 있는 게 SRT인데 SRT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쓰죠. 근데 그거 SRT에다가 GTX에다가 집값 올리는 것만 쓰고 있죠. 그러니까 공급이 이만큼 들어오는데 GTX 들어온다고 오른대요. 2017, 18, 19년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했죠. 공급 과잉이었는데 그때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재건축 재개발 막아서 향후 몇 년 후에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향후 몇 년 후에 공급이 폭탄이 들어온다는데 지금은 공급 없으니까 오른다.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화성 진안 여기도 2.9만원. 자, 중규모 택지라고 하는데 여기도 거의 2만원씩 들어와요. 어느 정도예요? 계양보단 조금 작더라도 과천 신도시보단 크죠. 소규모 남양주 진건 여기는 뭐 어차피 뭐 다산 거기 그쪽 들어오는 거고 구리 교문 원래 개발되고 있던 데죠. 그 다음에 뭐 조치원 연기 이런 데 해가지고 수도권에 12만원, 지방권에 2만원. 지방에는 대전 세종이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대구 광주는 이미 미분양 나기 시작했고 대전 세종은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죠. 미분양이 아직 안 나니까 이런 데다가는 더 갖다 때려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도 더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14만원. 그 중에 수도권만 12만원. 그 중에서도 신도시급이 2개, 준신도시급이 2개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른대요. 말이 안 되죠. 여기만 41,000호가 들어온다. 41,000호가 적어요. 화성 진앙 인천 9월. 그러면서 여기도 1.8만원. 자, 지금 들어오는 지역들 다 어디예요? 의왕 GTX 때문에 오른다고 하죠. 군포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른다고 하죠. 안산 뭐래도 오른다고 하죠. 화성 전반적이라기보다는 동탄 중심으로 많이 올랐죠. 거기서 퍼진 거고, 지금은 아마도 1억 미만 뭐 투기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인천 많이 오른 지역들에 많이 공급을 넣겠다는 거죠. 저 지역들 이야기할 때는 이제 공급 얘기는 하지도 않아. 뭐 얘기해요? GTX. 자, 화성 공담에다 뭐 효행지구 동화지구 막 계속 들어오는 데잖아요. 거기에 더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남양주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진건 그쪽도 뭐 GTX 때문에 오른다고 하니까 양주 오른다고 하죠. 옥정 신도시 더 오르고 교야 신도시 더 오르고 뭐 공급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오른대요. 또 신도시 들어온다고 오른다고 하죠. 말이 돼요? 되게 웃긴 게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대요. 그럼 신도시 들어오면은 신도시 들어와서 개발되니까 오른대요. 그리고 신도시에 교통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인구 분산 때문이죠. 그래서 1기 신도시 서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분산됐죠. 2기 신도시 한꺼번에 안 들어와서 그러지 차근차근 계속 인구가 분산이 됐죠. 그런데 3기 신도시 그리고 신도시급 택지 들어오는데 개발되니까 오른대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지들 유리한 것만 갖다 쓰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공급 부족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다만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쪽 교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공급 부족이더라도 인구가 분산되고, 그래서 이쪽이 오르고 이쪽이 떨어진다. 이런 게 없어. 이쪽에선 공급 부족 이야기만 하고, 이쪽에선 교통 호재 이야기만 하고. 심지어는 서울에 GTX가 들어오면요, 집값이 오를 신호가 아니에요. GTX 왜 집어넣어요? 파주, 송도, 동탄, 양주, 나중에 들어올 왕숙이나 뭐 진건 이런데 인구 분산이 안 되니까 수도권으로 이전하더라도 서울로 출퇴근 가능하기 편하게 GTX를 넣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에 그 지역에 GTX가 들어온다는 거, 굳이 거기에 안 살아도 GTX 타고 오면 된다. 집값 너무 오르면은 지방 가서 거기 집 사면 된다. 원래 이런 신호죠. 그런데 교통 들어온다니까 더 오른대요. 말이 안 되죠. 대전 죽동, 세종 도치원, 세종 연기 이런 데도 6, 7천원씩 계속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신도시 공급에서 투기 방지 방안, 요거에서는 말 많죠. 투기 거의 없었다 하고 있는데 차명으로 돌린 거 어떻게 잡냐. 지금 막 잡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 전부터 거래를 쭉 분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분석원인데, 분석원 들어온다고 하면 빅브라더고 어쩌라고. 어쨌든 위법 의심 229건을 확인했다고 하고 투기는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공급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25년까지 서울 32만원. 25년까지 몇 년 남았어요? 4년. 25년까지니까 25년 12월까지라고 봅시다. 거의 4년 좀 더 남았죠. 32만원면은 연 8만원 정도죠. 공급이 적어요. 근데 22년에 절벽이죠. 딱 22년만 절벽입니다. 올해도 적진 않아요. 평년 대비로. 그렇다면은 22년 절벽이면 23년부터 25년까지는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2년 후에 공급 폭탄인데 5년 후에 공급 부족 가지고 올랐으면은 2년 후에 공급 폭탄 가지고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계속 그렇게 부추겨요? 당장 분양 받아라. 공급 폭탄 들어오기 전에. 그때 분양 싸게 되면은 안 받아줄 거 아니냐. 지금 계속 미분양 남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우리 건설사님들 비싸게 분양 받아주세요. 요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비싸게 분양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면 떨어진다 싶으면 분양 심리도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계속 오른다. 그날이 쉬고 있는 거다. 돌아본 2008년 분양시장.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였죠. 2008년에 분양이 빈사 상태라고 하죠. 불패 지역이라고 막 지금도 엄청 오른다고 하는 청라 어때요? 당시에 하락기에는 분양이 안 됩니다. 0% 사업장 100개 돌파했고, 청약통장 해약 속출했고, 가입자 줄고 경쟁률 하락, 청약시장 붕괴되고. 왜? 하락 시기니까. 지금 과열 시기니까 청약시장이 또 과열되게 몰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락 시기 뜨기 전까지 빨리 분양을 다 하고 건설사들이 남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로또니 뭐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미분양 홍수 경보. 미분양 플러스 입주 폭탄이죠. 자, 미분양 난 다음에 입주 폭탄 났어요? 입주 폭탄 난 다음에 미분양 났어요? 물론 신도시니까 공급이, 여기는 폭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미분양 나고 나서 입주 폭탄 들어온 거죠. 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단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미분양 무덤이었죠. 입주 폭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 하락인 거죠. 50% 뭐 6년 뒤에 내세요. 43% 폭탄 세일. 자, 분양 언제 받아야 돼요? 입주 폭탄이 남았죠? 입주 폭탄 들어오고 공급이 내후년부터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렇다면 내후년까지 기다렸다가 분양 받으시면 되죠. 집값도 그때쯤엔 떨어지고 있을 텐데. 그때쯤엔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이번 달부터 완전 심리가 바뀌었는데. 자,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 서두른다. 대구 부동산 침체 시도. 미분양 쌓이는데 공급 폭탄. 이야기 나오고 있죠.
물량 폭탄 예고해도 근데 집값은 뛴다. 서울 집값 잡으려다 경기도 잡을라. 경기도도 잡아야지.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서울보다 경기도가 거품이 더 심한데? GTX 하나 들어온다고 인덕원에서 와레프를 넘보고 그게 거품이란 거예요. 분당은 강남이랑 맞먹으려고 그러고 광교는 판교랑 맞먹으려고 그러고 동탄은 광교랑 맞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다 거품이지. 경기도를 잡아야죠. 경기도는 안 잡아요? 여기까지 말씀 들으셨을 때 지금 분양 받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분양 언제쯤 받으시면 돼요? 2년 뒤에 공급폭탄 들어온 다음에 그때쯤 돼서 미분양 슬슬 나기 시작하면은 청약자 우위 시장이죠. 건설사 우위 시장이 아니라 그때 받으시면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분명히 하락세는 나올 수밖에 없고. 왜? 금리 인상도 시작됐고 대출 중단도 시작됐어요. 부동산은 뭐 때문에 오른다? 오로지 유동성. 근데 그 유동성이 다 막혀버리는 와중에 유동성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언제까지 오르냐? 9월 중에 지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안하다. 사전청약 받으시면 됩니다. 왜? 저희가 사전청약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사전청약은 일반 청약과 무수인 청약 사이에 있다. 그래서 사전청약은 받으면 청약통장 쓰고 포기하면 청약통장을 날리지 않으니까 일반 청약보다는 낫죠. 일반 청약은 당첨되고 포기하면 청약통장 날라가는데, 그리고 무순위 청약은 되든 안 되든 청약통장 안 쓰죠. 그러니까 딱 중간이다. 그래서 저희가 막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시면은 일반 청약 받지 말고 사전 청약 받으셔라. 분양가는 시세 정도지만 받아왔다가 더 오르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떨어지면 안 들어가시면 돼요. 본청약 때 가격을 더 낮추지 않는 이상. 다만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10만 1,000호 중에서 8만 7,000호의 민간 사전청약은 어떻게 된다? 일반 사전청약이랑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사전청약 당첨돼도 청약통장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니까 공공택지 민간 청약은 안 되면 포기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결론, 청약 언제 받아라? 적어도 2, 3년 뒤. 2, 3년 뒤에 꼭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2, 3년 뒤에 공급 폭탄 들어오는데 유동성이 한정이 돼 있는데 저걸 다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럼 분명히 나온다, 미분양. 포기도 많이 나오고. 그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세 4, 5년간 이어지고 있으면은 그때 이 공급 폭탄도 안 들어가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불안하다. 그러면 사전청약 신청하셔라. 근데 공공택지 민간 청약 말고 공공청약으로. 왜냐면 민간 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함에 했는데 포기하려니까 청약통장 날릴 수가 있다. 그거 조심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